송문재 TV 시작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공천권 일부를 요구하다가 윤석열 후보에 의해 단칼에 정리가 된 것, 이것을 놓고 윤석열 후보의 기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누구와 손잡고 누구를 내치느냐, 누구를 버리느냐, 윤석열 후보의 기준은 무엇일까 많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 다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다가 지난 6일부터 이제 이준석 대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기준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정권교체, 정치개혁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미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정권교체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대가 몰려 있었고 그 지지율이 30%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윤석열 후보는 정치 신인입니다. 정치 개혁을 할 것이다. 기존 구태의 정치는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도 몰려 있었습니다. 이게 나뉘어 있느냐?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움직이느냐?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 후보의 말 언행에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 새로운 정치를 보여줘야 정권 교체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정치 개혁, 새로운 정치에 어긋나는 구태 정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 다음 정권 교체의 주역, 그 기대가 윤석열 자신에게 모여 있는 만큼 윤석열 정권 교체를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선을 긋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서의 윤석열, 그 다음 정치 개혁의 주역으로서의 윤석열, 이 부분을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선을 긋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정치 신인으로서 또 대선 국면에서는 언제나 플러스 정치를 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손을 잡아야 하죠. 김종인도 필요하고 이준석도 필요하고 홍준표도 필요하고 유승민도 필요하고 원희룡도 필요하고 안철수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필요합니다. 정 안 된다,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김종인은 왜 버렸느냐? 김종인 정말 필요하고 오랫동안 윤석열 후보를 도왔죠. 또 앞으로도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선을 그은 이유는 김종인 위원장이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서의 윤석열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연기만이라도 잘해라 이런 말로 인해서 무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서 윤석열 후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윤석열이 정치 신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신인이라는 게 두 가지 면을 갖게 되죠. 하나는 정치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치에 좀 서툴 것이다 라고 하는 불안감도 있거든요. 이 불안감을 부각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윤석열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이 윤석열 앞에 나서려고 하자 윤석열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준석이 윤석열 앞을 나대고 나서려고 하자 윤석열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6일 이준석의 손을 잡은 것은 이준석이 자신이 당대표로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도 걸려있다. 이젠 앞으로 정치 신인이라고 무시하거나 나대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후보의 손을 잡고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로서 또 청년층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선을 그은 것 그대로 윤석열 후보의 기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정치 개혁에 맞지 않는 구태 정치를 보였다라는 것. 그 다음 홍준표 의원도 김종인이나 이준석처럼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서 윤석열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또 종로나 대구의 공천을 조건으로 내건 것, 이 두 가지가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서의 윤석열,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라고 좀 무시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 구태연하게 공천 거래를 하려고 했다. 이 두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또 윤석열 후보의 측근 윤핵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핵관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 자신이 국정 운영에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느냐, 또 처가 부분을 엄단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기분 나쁘니까 자신이 공천 이야기를 한 것, 공천 이걸 조건으로 해서 자신을 구태로 몰아치면서 이렇게 선대본부에 합류하는 것을 내쳤다. 참으로 가증스럽다. 윤석열 후보 측에 책임이 있다. 자신이 선대본부에 합류하지 못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 측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공천 거래라는 구태정치, 자신의 잘못 이걸 흐리고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듯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자신이 실수였죠. 그 실수를 덮기 위해서 이제 윤핵관이 자신을 내치기 위해서 뭐 권력투쟁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가증스럽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윤핵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전부 공통됐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홍준표 모두 공통된 겁니다. 윤핵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핵심 측근들에 대해서 아마 제가 가장 먼저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가장 핵심 측근들은 백의종군을 선언하는 것이 좋겠다. 아마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다음 윤핵관들 소위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꼭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윤핵관을 가지고 지금 홍준표나 김종인이나 이준석 그동안 지금은 이준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윤핵관을 계속 공격하면서 권력투쟁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윤핵관의 잘못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의 뜻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뜻을 윤핵관이 아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을 그르치고 있다. 이렇게 권력투쟁으로 몰아가는데 아닙니다. 이번도 윤석열 후보의 뜻입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천은 공적인 공관위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처리를 할 것이다. 공천 요구를 거절한 겁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했고 홍준표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구태정치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기준, 김종인과 홍준표에 대해서 선을 분명하게 긋는 이 기준, 이준석은 이제 용서하고 다시 손을 잡는 이 기준, 앞으로 유승민과 안철수와의 연대 등에서도 그대로 통용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유승민 후보도 당내 경선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정치적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무시하고 굉장히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연대 부분도 윤석열 후보가 단호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유지가 된다면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단일화를 생각해야 되고요. 한 자릿수로 추락을 한다면 단판에 의한 이런 단일화를 생각해야 하는데 윤석열 후보로서는 마지막까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안 될 경우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마지막까지 가야 한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윤석열 후보의 기준,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정권교체의 주역으로서 윤석열 후보를 존중하느냐,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는 합격점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단일화 부분에 좀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떤 사람과 손을 잡고 어떤 사람을 내치느냐, 윤석열 후보의 기준은 무엇이냐, 정치개혁, 정권교체의 주역에 대한 존중,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윤석열 후보가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송은재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